자, 사울 리게즈의 영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뭐 임대 영입이긴 하지만 데드라인에 사울 리게즈 영입을 성공해내면서 첼시는 중원의 보강을 한 번 더 이뤄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백신 접종 이후로 컨디션이 약간 좋지 않아서 조금 저텐션일 수 있다라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자. 그러면 사울 리게즈 얘기는 이 8월 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8월 한 중순쯤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왜 늦어졌냐면 이 선택 옵션과 이 완전 옵션,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적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이적시키는 것에 대한 첼시와 AT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첼시는 선택 이적 옵션에 동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는 임대인데 영입할 때 좀 선택적으로 영입하고 싶다, 그거에 동의한 상황이었고, AT는 그렇게 되면 손해만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제대로 못해서 첼시가 돌려보내면 그냥 한 시즌 정도 임대 보내고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데드라인에 이제 자기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임대료를 받고 선택 이적 옵션에 이제 동의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얘기는 다를 수 있지만 로마노라든지 우리아라든지 조금 정통한 기자들의 중론은 500만 유로, 한 70억 정도 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선택 옵션으로 한 4천만 유로, 그러니까 옵션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한 2,500만 유로라는 얘기도 있고 3천만 유로, 4천만 유로까지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최대까지 올라가 봐야 550억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 게 딱 6시 30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이라서 일단 오피셜을 띄우고, 서류 작업이 끝난 오피셜을 띄우고, 뭐 메디컬 테스트, 뭐 세부 조항은 조율을 볼 것 같습니다. 뭐 선수가 넘어오는 것도 로마노는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넘어오고 있다 그러고, 몇몇 기자들은 내일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데드라인에 오피셜 띄우고 나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좀 샛길로 보자면 오도이는 잔류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줄군대 영입이 좀 불발됐거든요. 사실 줄군대 영입은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 5,500만 유로에서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좀 책정되어 있었는데, 주말에 조금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세비야가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드라인을 거의 앞두고 나서 조금 얘기가 달라지니까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가격이 7천만 유로, 8천만 유로까지 올라가니까 재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불발된 느낌입니다. 지금도 줄군대의 얘기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아스필리쿠에타는 하나의 스토퍼 자원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어쨌건 제임스는 퇴장 이후로 이제 경기를 빠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윙백이 반드시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도이가 잔류하는 것 같습니다. 돌문으로 이제 임대를 갈 것 혹은 이적을 갈 것으로 알려졌던 오도이는 이렇게 잔류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울 리게즈를 보자면 주급이 좀 문제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골닷컴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몇몇 기자들은 4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것 같습니다. 주급이 왜 천차만별이냐면 일단 기본 주급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리게즈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2026년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런 장기 계약을 하면 거의 전성기를 다 여기서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쉬운 옵션들을 많이 넣었을 거예요. 뭐 출전 시간이라든지 경기 풀타임 시간이라든지 뭐 골수라든지, 아니면 뭐 챔피언스 리그 뭐 16강을 가면은 뭐 주급이 더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달성하기 쉬운 주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억보다는 4억에 가까운 주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 리그 우승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옵션을 넣고 전성기를 다 보낸다 그러면 주급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AT가 주급을 보조해준다는 얘기는 딱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주급을 보조해주는 것까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6대4 아니면 5대5 요 정도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AT가 전부 부담하는 거는 사실 AT가 그럴 거면 안 하고 말겠죠. 사실 보낸다 그래도 주급이 계속 나가고 선수는 쓸 수 없고 거기다 선택 이적 옵션이다? 그럼 안 할 거기 때문에 요 조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AT가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필요성 문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캉테가 조금 그래서 햄스트링, 뭐 발목 요런 쪽으로 부상이 좀 잦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완전 영입될 때 사실 선수하고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급이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4억은 솔직히 좀 높긴 높거든요. 본인의 활약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첼시에 남고 싶은 거에 따라, 혹은 또 AT의 상황에 따라 주급은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져올 장단점인데, 사실 저는 이 장단점을 어떻게 봤냐면 그 선수의 특징을 놓고 보고 이건 장점이다 이건 단점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사울 리게즈는 육각형에 가까웠거든요. 잘 될 땐 정말 육각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폼이 좋을 때와 나쁠 때로 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폼이 좋을 때가 장점, 나쁠 때가 단점으로 보면 되겠죠. 좋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클러치 능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축구에서 클러치 능력은 빅경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사실 이걸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운, 어떤 면에서는 조금 글쎄요, 선수들의 팀워크가 잘 맞아서 그 선수가 더 살아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매번 주인공이 사울이라면 사울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넨전도 그렇고 레알전도 그렇고 가끔 보여주는 이 클러치 능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인이 득점을 한다든지 중거리 슛, 오버헤드킥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멀티 포지셔닝, 사실 그냥 멀티 포지셔닝이라 그러면 수비수가 뭐 윙백도 받다가 센터백도 받다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는 글쎄요, 골키퍼 빼고는 전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제로톱을 세워본 적은 없지만 제로톱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윙어는 당연히 서봤고, 중원에서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중원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서봤고요. 윙백까지 서보고 센터백까지 서본 자원이기 때문에, 센터백은 제가 알기로 한 두세 경기 정도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진짜 전 포지션을 경험해본 그런 자원입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이제 공격 능력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 중거리 슛이나 뭐 본인이 때려줘야 될 때 때려주는 거, 빌드업 좋고요. 수비 조율이나 이런 것도 볼 줄 아는 자원, 수비 능력도 있고, 활동량도 사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선수가 경기 출전한 시간만 봐도 체력하고 활동량은 확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AT는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없는 선수가 중용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육각형이다. 중원 미드필더로 본다 그러면 거의 완전한 육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폼이 나쁘면 이 전부가 애매해집니다. 공격도 애매하고, 빌드업도 왜 저렇게 하지 애매하고, 수비 조율도 못 보는 것 같고, 활동량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혹사당해서 폼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개인 폼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달란트, 재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폼이 나쁠 때는 이 전부가 다 애매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부활이 가능한가? 사실 정말 좋았던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AT가 9년 계약을 박았을 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 그러니까 유스에서 올라온 스타라는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약을 길게 박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폼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부활은 가능한 것인지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혹사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15-16 시즌에는 44경기, 그러니까 리그하고 챔스만 따진 거예요. 44경기를 나왔는데 교체가 7경기, 그러니까 나머지 경기는 다 선발이었던 거고요. 16-17 시즌에는 이제 45경기를 나왔는데 6경기 교체입니다. 경기 수는 하나 늘었는데 교체 수는 하나 줄어든 거죠. 근데 이거만 참가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리그컵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많으면 한 해에 50경기에서 60경기를 뛰었던 사울이기 때문에 저는 혹사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왜냐면 경기 숫자만 봐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때 AT가 막 챔스나 이런 것도 거의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AT에서는 조금 혹사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있어요. 혹사당한 자원들은 폼이 떨어지면 돌아오지 않는 게 뭐가 가장 중요하면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있으면 아무리 잘 조율을 해줘도 폼이 돌아오지 않아요. 에이징 커브에 걸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데 94년생입니다. 첼시에는 이제 조코캉이 있고 찰로바 있고, 그래서 언제든 적절하게 폼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딴 데로 가서 혹사당할 일도 크게 없습니다. 윙백 자원들도 어쨌건 오도이 잔류로 맞아졌고, 윙어 자원도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원,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폼 조화입니다. 이 선수의 폼을 못 찾는 것이 아닌가. 한창 잘할 때는 글쎄요, 저는 공미라고 하죠. 이 중원, 3선보다는 조금 윗선이고 윙어로도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 2선에서 활약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2선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무슨 윙백이라든지 센터백이라든지, 물론 센터백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안 맞는 옷들을 입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폼도 떨어지신 것이 아닌가. 물론 혹사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엄한 곳에 많이 뛰다 보니까 경기 수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혹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폼 조화는 안 맞는 옷들을 입어서 폼 조화가 됐다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거에 대처는 정말 간단합니다. 첼시는 중원 외에,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외에는 사울의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윙백이 되면 좋죠. 센터백이 되면 좋은데 이 중원의 지금 필요성 빼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글쎄요, 사울이 윙백으로 뛴다, 윙어로 뛴다는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울은 중원, 그러니까 자신이 잘 플레이할 수 있는 중원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는 좀 좋은 영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94년생의 라리가 작은 무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리그 탑급까지 올라본 자원이고, 거기 텐센 리디거처럼 글쎄요, 램파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램파드 체제 때와 투엘 체제 때를 보면 텐센하고 리디거는 정말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상성이 맞고 상황이 맞으면 부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나이도 적당하고요, 아직. 그리고 쓰든 안 쓰든 너무도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윙어. 어쩔 땐 전 제로톱을 세워본 적은 없지만 정말 폼이 살아남은 제로톱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중거리도 되고 어느 정도 빌드업과 이 공격 조율도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는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보고, 좋은 선례가 이미 첼시에 있다라는 거. 코바치치도 약간 크카모에게 밀려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폼은 크카모보다 좋았다면 크카모가 남지 못하고 코바치치가 남았겠죠. 그런데 지금도 쏠쏠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코바치치도 초반에 부침도 있었고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 어쨌건 사울드 그리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울도 워낙에 좋았고 어떤 면에서 공격적인 거는 코바치치보다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영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첼시는 그래도 이제 어쨌건 최우선 과제였던 공격수를 보강했고, 골키퍼에는 홈그로운을 채웠고, 이 중원 미드필더까지 보강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첼시는 잘 보냈다고 봅니다. 쿤데까지 왔다 그러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세비야의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웠다. 막판이었으니까. 좀 시간이 있었으면 8월 중순쯤이었으면 조금 이렇게 거래를 해보겠는데, 이게 너무 막판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입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저는 사울만 와도 지금 캉테가 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만 와도 좋은 영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사견을 조금 얘기 드리면 아직까지는 약간 어깨나 조금 몸 상태가 조금 뭐랄까 무기력하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 좋지.